안녕하세요. 쉽게 보는 뇌건강 이야기 헬시브레인. 오늘은 영상으로 책 3권을 뚝딱 읽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 오늘의 진행자 MC 배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케어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철학, 프랑스어로 인간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휴머니튜드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인천은혜 요양병원 가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의하면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느낌을 갖고 설명하면 가장 좋은 소개가 된다고 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원하는 삶은 느긋함, 따뜻함, 자율적인 삶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일사불란하는 것이 중요하고 엄격해야 되고 조직은 매우 조직적이어야 되고,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삶은 느긋함, 따뜻함, 자율적. 저희 지금 감정은 그렇게 느긋하지 않은 것 같고 긴장되고 그래서 네. 조금 떨리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새로운 우리 사회자분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좀 흥분도 되고 기분 좋은 흥분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만 들었는데도 벌써 편안해졌어요.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요양병원 및 노인 요양원에서 주치의와 촉탁 의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2011년 노인요양병원 진료 지침서, 그리고 2018년에 노인요양원 지침서를 출간하셨고요. 대한요양병원협회 학술이사, 그리고 대한노인병학회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가정의학 발전을 위해서 강의, 그리고 교육 활동에 힘쓰고 계십니다. 네, 한마디로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하면 저는 노인병 의사고요. 제 근무 환경은 한 85세, 80대 중순쯤 되는 그 노인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직업을 가지려면 무조건 노인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어쩐지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휴머니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단어가 좀 생소해요. 어렵죠. 네,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휴먼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뜻으로, 사람, 인간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휴머니즘 할 때 그 휴먼이기도 하고, 이건 배경이 좀 필요한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만드셨느냐?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이브라는 선생님입니다. 이브 지네스트, 네. 그 로젯 마렉 스코티라는 부부인데요. 프랑스 분입니다. 프랑스에서 주로 자라시고 프랑스에서 직업을 가지고 했던 분이신데요. 네그리튜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프랑스의 흑인 시인 에메 세제르라는 사람이 만든 개념인데요. 네게르라는 뜻은 우리 흑인이라는 뜻이죠. 니그로, NEG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네겔이라는 흑인 노예를 일컫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 단어 자체는 좀 슬프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흑인 시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그리튜드라는 용어를 만들므로써 흑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 자연스러움, 그리고 흑인의 문화가 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 한다는 용어로 네그리튜드라는 말을 만들었고요. 그 용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이브 선생님이 휴머니튜드, 인간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휴머니튜드라는 말을 만들었고, 인간다움.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가장 좋은 뜻이고, 혹은 인간다움을 되찾다, 이런 뜻을 가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휴머니튜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휴머니튜드 혁명이라는 책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가족을 위한 휴머니튜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휴머니튜드와 간호라는 책이 있어요. 자, 순서로는 이제 휴머니튜드 혁명부터 먼저 만나보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책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말씀하신 휴머니튜드 혁명은 제가 좀 전에 그 소개해드리면서 휴머니튜드의 어원도 말씀드렸지만, 이 휴머니튜드 개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책인 가족을 위한 휴머니투드는 가장 기본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휴머니투드를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지 그 스킬, 기술에 대해서 나타났다고 보면 되고, 또 세 번째 시간인 휴머니투드와 간호라는 책을 갖고 소개할 때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좀 적용해 보니까 또 책과 이상과 좀 다를 수가 그쵸.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실제로 이 적용해 보신 특히 일본에 계신 우리 간호사분들 그리고 의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 내용을 갖고 제가 꾸며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참 휴머니투드가 인간다움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치매는 어떤 분이 걸리시나요? 치매는요? 네. 사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노인분들이 보통 많이 걸리시죠. 사람이죠. 휴머니죠. 허를 그렇죠? 찔렸다. 그쵸? 그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음, 아니 대상, 치매, 노인 다 사람 아닙니까? 그쵸.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용어 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분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목이 인간이라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인간인 건데. 맞아요.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지 않은 것이 그러면 그동안 이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는 인간답게 다루지 못했다는 이런 성찰, 반성이 있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네. 철학의 개념인 거죠. 반성이 확 되면서요.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었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안에 우리 이브 선생님 네. 계시잖아요. 이브 선생님께서 원래 체육교사셨다고 해요. 네, 근데 맞아요. 전공과 완전히 다른 치매 노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네. 어떤 건지 너무 그거 궁금해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브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네.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이브 선생님은 아까 프랑스 분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1953년에 알제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무튼 이분은 프랑스 파리로 가서 체육 교사가 되었고요. 선생님 프랑스 국기 네. 그 이미지 떠오르세요? 그쵸? 색깔이 한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네. 빨간색, 빨강색, 파란색, 파란색, 하얀색. 맞습니다. 네. 이 프랑스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토대를 이룬 것이 영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사실 책을 읽고 하면은 프랑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도 많이 연관된 것들이 있고 요즘에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용어조차도 사실 프랑스 국기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 국기의 빨간색은 평등을 의미해요. 평등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자본주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뭘까요? 않고 네. 빨강에 이제 반대되는 이제 자유진영을 해서 이제 우리 자유를 의미하고 하얀색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얀색, 자유와 평등.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네. 자유평등은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할 수 쓰는데 네. 하얀색은 우리 박애라는 표현 혹은 우애. 그냥 쉽게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휴머니티드 철학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국기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는 아까 제가 추구하는 삶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등, 사람은 평등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이 프랑스 국기가 이 휴머니티를 설명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로운 프랑스에서 체육 선생님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27살인 1979년에 특별한 임무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 아마 CC였던 것 같아요. 캠퍼스 커플이었던 부인, 네네. 우리 로젯 마레스코티 선생님하고 프랑스 아마 고등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근데 당시에 프랑스 정부에서 이름이 국민교육 고등교육 연구청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그 요청을 해서 프랑스에도 우리 병원에 우리 요양병원이나 우리나라 요양원처럼 치매 어르신들을 모아두고 케어하는 그런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치매 전문 그 병원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프랑스 분들을 체격하면 어떻게 떠오릅니까? 우리나라 분들하고 엄청 이제 비만하시기도 그쵸, 하고 예전에는 아마 더 관리도 안 하다 보니까 더 힘들었을 거예요. 병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우리 간호사들이 골병이 들죠. 너무 무겁고. 간호사 요통, 아, 그쵸. 막 옮겨야 되고 맞아요. 이분들을 케어해야 되고 목욕시켜야 되고 닦여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관청에서 공무기관에서 간호사의 요통 관리 그 예방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 있는 그 체육학 전공자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치매 병원에 파견을 보냅니다. 봤더니 당시에 간호사들의 요통이 한 60% 정도가 요통을 앓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몇 살이라고 했죠? 27살 네. 청년이 이제 갑니다. 가면 첫 주에 그 라운딩을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는 그동안 학생들하고 즐겁게 운동하고 열심히 뛰어놀기만 했던 논다기보다는 이런 운동만 했던 그쵸. 이런 젊은 친구가 젊은 이부 선생님이 치매 환자분들이 있는 곳을 처음에 가요. 그러면서 라운딩을 하는데 처음 들어갔습니다. 어떤 병실 갔더니 냄새가 납니다. 똥 냄새, 변 그쵸. 냄새, 그리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변이 묻어 있는 위생적으로 참 취약한 분이었어요. 반신마비 환자였고 치매 환자였고 잘 엄지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랬더니 그 라운딩을 이끌던 그 간호사가 걱정 마십시오. 이건 우리 너무 익숙한 반경이기 때문에 이거 놀라지 마시고 저희 하는 거 그냥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침상 목욕이라는 걸 시켜요. 옷을 다 벗기고 여기 지금 닦여야죠. 네네. 변 다 닦아내고 자 그리고 축축해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분을 이제 침대를 바꿔야 되니까 네. 침대 보드 바꿔야 되고 휠체어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옮기려고 하는 순간 누구 하나 간호사들이 나서질 않아요. 허리가 아프니까. 아까 이분은 90kg인 분이었고 반신마비가 있는 남성 분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실 지난주에 이분 옮기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응급실 간 간호사가 있다. 그러면서 누구를 쳐다볼까요? 이부 선생님을 쳐다보죠. 네. 도와달라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선생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쵸. 사회자분 나이가 당시에 이부 선생님 나이와 딱 똑같은 나이셨어요. 선생님은 아마 치매 어르신에 대한 케어 경험은 당연히 없으실 거고.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부 선생님은 똑같았습니다. 체육 선생님으로서. 자, 그러고 갔더니 이 경험 많은 간호사들이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네.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옮겨야 되는데 우리는 힘들다. 선생님이 전문가로서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한번 아이디어를 달라. 그럼 일단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일단은 뭐라고 얘기하고 몸이 싶으세요? 먼저 나갔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일단 이럴 수 있잖아요. 난 경험이 없는데. 그쵸. 라고 하려다가 보니까 그러면 당신은 여기 왜 왔는데? 그쵸. 그것 때문에 난감해요. 왔는데 네. 이도 저도 못하는 그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얘기를 하거나 행위를 보여줘야 돼요. 그쵸.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뒤로 가서 네.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좀 애써봤을 것 같아요. 혼자서 네. 90kg 인데. 안 될 거 알지만 그래도 네. 최소한의 노력은 해보자. 그냥 들어 올리려고 했다. 네. 너무 혼자 원하시는 도움이 좀 거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도움 필요하죠. 그럼 너 좀 오시면 네. 내가 머리를 잡을 테니까 당신들이 허리 다리 잡아달라. 이렇게. 네네.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거나. 네. 그러면 이 간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 저 지금 혼나는 건가요?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이부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부 선생님은 네. 사람으로 봤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 있다고 봐요. 네.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환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뭐라고 선생님 하시겠어요? 혹시 조금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요? 맞아요. 와. 이부 선생님은 일어나세요. 음. 일로 옮길 겁니다. 음.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누워있던 분이 몸을 일으키더니 일어났어요. 오. 그러더니 몸을 돌리더니 네. 이렇게 뒤뚱거리면서 네. 반신마비니까 한쪽은 움직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움직였어요. 이 책의 20페이지에 그 순간이 네. 나옵니다. 그러자 그가 눈을 뜨고 내가 내민 손을 잡는 것이다. 그의 몸을 일으켜 침상 끝에 앉게 하고 그의 손을 당겨서 허리를 낮춘 내 몸을 잡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몸을 돌려 그를 휠체어에 앉힐 수 있었다. 그 장면을 본 간호사 모두가 기적이야 하며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다. 그렇죠. 예. 우와.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군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좀 슬픕니다. 뭐 요약을 하면 네. 그동안 이 병원의 어떤 직원도 이 환자한테 움직여 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으로서 대하지 않고 그쵸. 이 환자는
내가 움직여줘야 돼. 네. 그러면 누워있는 통나무와 뭐가 다릅니까? 아, 그쵸. 애초에 그냥 하지 어떻게 이 못하는 통나무를 옮길까? 그래서 그 공리만 하는 거예요. 아, 그쵸. 허리 다쳐가면서. 그렇죠? 이 간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이분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합니까? 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라고 답을 했답니다. 40년 전의 일이에요. 네. 40년 전 프랑스나 40년이 지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그렇게 배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쵸. 환자는 취약한 분들이고 네,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약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쵸. 다 할 수 있는 의지를 저희가 네. 사실 꺾었다고 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회자께서 느끼신 바를 당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공감을 했어요. 뭐가 잘못됐지? 특히 이부 선생님은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 항상 끈 말은 맺음은 난 오늘도 눈물이 난다. 계속 그곳 파견을 가서 네. 치매 어르신과 이분들 지내시는 걸 보면서 단지 이 치매 어르신이 불쌍해서만의 흘리던 눈물은 아니었고 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것밖에 못 배웠을까? 왜 인간으로 대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을까? 다양한 복잡한 감정들이 느껴졌고 네.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있는 여기는 어딘가? 여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가? 아니 프랑스에서 그렇게 치매를 잘 치료하는 병원이라며 이렇게 경험 많은 간호사들이 단지 환자를 접한 지 20분밖에 안 되는 초보 체육 교사보다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야. 그 직후에 이부 선생님과 그 부인인 로젯 마레스코트, 다시 네. 그쵸? 그분은 이제 결국 이제 부부가 되었죠. 그래서 지네스트 마레스코티 연구소 가까이 성을 따서 이런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치매 노인들을 인간적인 돌봄을 갖고 치료하는 방법, 치매 가족과 관련 종사자들을 교육하기 시작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와, 그냥 거기서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렇죠. 이제 그런 네. 연구까지 하셨군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책 내용 중에 제가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네. 책 내용 중에 휴머니튜드의 4가지 기법이라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다, 네. 말하다, 서다, 네. 만지다. 맞습니다. 맞나요? 네. 이 맞습니다. 4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 한번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순서대로 말하면 네. 보다 말하다 서다 전에 이제 만지다가 먼저 오죠. 네네네. 먼저 보기부터 말씀드리면 보다. 보통 그 간호사들한테 네. 질문을 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보는 간호사든 간병사든 당신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이 치매 어르신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난 항상 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그냥 봅니다. 어... 선생님이 저쪽을 봐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건 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관찰해봤더니 마주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간호사들이 정말 자기는 환자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냥 보고 있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는 것은 마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교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친절함이 환자한테 향해 갖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거리감입니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 들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전 정말 싫어하는 단어. 정말요? 거리두기라는 걸 정말 네네. 싫어하는데 네. 이 휴머니티들은 그 반대거든요. 거리를 둔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거리감이라는 건 없다고 해요. 적절한 거리를 둬라 그런 건 없어요. 그저 다가갈 것. 그것도 이런 보다는 그 의미에 포함이 되고요.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고 이제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그 이부 선생님과 그 부인 로젯과의 어떤 일화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느 날 그 부인과 함께 그 아까 연구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뭐 그냥 휴머니티드 연구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인과 함께 치매 어르신들이 있는 곳곳을 방문하면서 교육도 하고 어떻게 돌보는 것이 인간적인 돌봄인지를 교육하면서 한참 그 부산한 당시였습니다. 어느 날 정신과 병원에서 치매 노인의 목욕을 돕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요.
욕조가 보통 하얗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부 선생님은 그 하얀 욕조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마 치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 하얗게 생긴 욕조가 뭔가 끊임없이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아이디어를 낸 게 뭐였냐면 색깔 있는 시트를 한번 놔둬보자. 그랬더니 뭔가 쾌적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치매 어르신을 파란 시트를 깔아놓고 목욕을 시켰더니 네. 훨씬 편안하고 참 주변에 있는 간호사들도 멋져요 이부 선생님 이러면서 이 본인은 의기양양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자랑스럽게 이거 참 오늘 보람 있는데 네.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그걸 쫙 보더니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 책의 27페이지에 뭐 간단하게 써 있는데 노인이 목욕을 즐기고 주위의 간호사가 멋지다며 박수를 쳐주니 나는 의기양양해졌다 말씀해 주신 거고 네.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던 로젯은 이렇게 말했다. 이브, 노인이 몸을 씻는 동안 너는 한마디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 그랬더니 바로 반발을 하죠.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아! 네, 라고 맞아요. 대답하니 로젯은 아니 간호사에게만 말을 걸기는 했어도 대상자에게는 2마디 정도만 했어. 그렇죠. 예. 이런 내용이 또 여기 있습니다. 또 이 책에. 네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연구가 혹시 있나? 이 치매 어르신을 보는 요양시설이던 네. 병원에서 과연 하루 중에 얼마나 말을 하나? 연구를 찾아봤더니 이런 연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리코더를 갖고 녹음기죠. 침상 위에 얹어놔요. 그리고 이 녹음기 어떻게 작동하냐면 누군가 말을 시작하면 녹음이 되는 그런 녹음기였어요. 자, 이런 걸 설치해 놓고 이제 직원들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말한 다음에 한 1, 2주 정도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의식을 안 하게 됐죠. 그쵸.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쵸, 모를 그쵸. 때 그때 이제 들어갔습니다. 나를 잡아서 24시간을 잡아놓고 얼마나 말을 하나 했더니 평균 120초. 너무 짧다. 120초예요. 2분 정도네요. 그런데 이게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는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야 120초 동안 무슨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해요 또. 야 이분이면 꽤 많이 말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고 아무튼 이분이 보기에는 아니 이건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야 역시. 어떻게 사람이 있는데 2분밖에 말을 그쵸, 안 해. 그쵸. 그래서 이것 역시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것도 사람과 사람이 사람으로 관계를 맺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2번째 요소 아니겠느냐. 보았으면 말해라. 3번째는 만지기죠. 만지기인데 사실 따지면 뭐 저 같은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환자를 만집니다. 진찰하기 위해서, 그쵸. 뭐 혈압을 재기 위해서, 맞습니다. 뭐 당뇨 체크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 휴머니티들을 배우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무심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치매 어르신을 보고 있는데 환자가 갑자기 나를 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깜짝 놀라서 움찔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환자 입장에서는 항상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을 만질 텐데 그렇죠. 그 생각을 못했다는 생각을 나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접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신호가 되고 어떤 메신저가 되는데 가능하면 친절하게 나를 만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만져야겠다. 그래야 나의 감정과 친절함이 전달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대감이 생기는 거죠. 이따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치매는 우리가 고등동물로서 성인으로서의 그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동물적인 본성에 가깝게 되거든요. 그 극단의 상황에서는 간 우리 편이냐, 네. 적이냐 그걸 따지게 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만지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57페이지에 보면 만지는 곳에서도 뭐 순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디를 만져야 되냐 중립적인 부위 어깨라든가 네. 등 그리고 얼굴이라든가 손 그리고 음부 이런 데는 사실은 의외로 처음에 많이 만지는 곳이에요. 특히 간호사들이 기저귀를 간다든가 그쵸, 기저귀. 우리가 필요한 곳이니까. 네네네. 근데 그 당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쵸. 놀랄 일이죠. 네. 그래서 순서라는 것도 처음에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그 외의 곳 안전한 뭐 어깨, 등 이런 곳부터 만져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서도 배우지 못한 것들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사람으로 보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네. 아마 좀 느껴지실 겁니다. 어떤 네. 이야기인지. 마지막에 이제 서기에 대한 것이고 사람은 서야지 사람이죠. 그쵸. 걷고 그쵸. 서야. 네. 그래서 죽는 날까지 계속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을 깨닫고 이분은 아예 서서 죽자까지 얘기했어요. 오, 죽는 데까지는 서서 있어야 된다. 오. 그래서 몸을 닦을 때도 아까 침상 목욕 얘기했는데 네. 그거 무슨 그게 물건 닦는 거지 목욕하는 거냐. 오. 설 수 있으면 서라. 오. 샤워를 시키면서 이렇게 닦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그리고 사람이 선다는 것 자체가 존엄과 관련이 많습니다. 눕는 순간 다 의지를 하게 되거든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누가 음식 해줘야 되고 등등이 있죠. 그래서 눕기 시작하면 존엄성을 잃기 때문에 사실 남에게 의존을 하고 혼자 닦지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간다면 아, 내가 이게 언제 죽나 맞아요. 나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서 목욕하기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침상 목욕이라는 것은 없다. 네 가지 기둥의 네. 어떤 그 근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휴머니튜드. 이 좋은 휴머니튜드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병원이 과연 있을까요? 있을 리가 없죠.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네. 2019년에 들어서야 처음 이 용어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뭐 역사를 거슬러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7살 청년 이브의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의 모습입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 네. 이런 방법을 만들고 아까 연구소에서 주변 유럽 국가부터 퍼지기 시작했고요. 네. 미국에서도 뭐 가서 강의도 하고 했지만 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고령화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2012년에 일본으로 전파가 되면서 휴머니티드 인증 병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제는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2019년경에 휴머니티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이런 문의가 갔습니다. 이건 그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선정해서 이제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보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여러 지자체에서 이거 좀 힘들다 하다가 참 저는 이게 참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휴머니티드라는 책을 네.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접했었어요. 우와, 네. 일본어로 된 책을 이 책을 사려고 일본에 갔을 때 서점을 뒤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와, 네. 우연찮게 제가 아는 그 요양시설 하는 센터장님이 네. 이 책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전 그 책을 보고 한 5년, 6년 전쯤에 저희 병원 직원들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휴머니티드를 갖고. 제가 기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아까 지자체를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네. 여기가 어느 시죠? 인천시입니다. 네. 인천광역시에서 휴머니티드를 선정을 해버렸어요. 어머. 이게 웬?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어느 날 인천광역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있는 인천 은혜 요양병원에서 네. 인천시립 치매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 인천시에서는 이제 실습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렇죠. 이부 선생님도 모시고 모시기로 했어요. 치매 그러면 영접하셨나요? 했습니다. 정말요? 우와. 네. 모시고 하려고 하는 병원을 찾았는데 네. 대학병원을 처음에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병원이라는 곳이 뭐 잠깐 입원하셨다가 또 치료하면 가시고 하다 보니까 적절치 않은 거예요. 인천시에서 이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걸 워크숍을 개최할까 봤더니 치매가 있으시면서 오래 누워 있는 곳이 있는 병원은 요양병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있는 병원에서 네. 인천시립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우리 병원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와. 완전 인연이네요. 완전 네. 인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천시에 있는 저 인하대학교, 뭐 가천길병원, 우리 간호학교 교수님과 또 저희 시립 간호사분들과 네. 그분들을 학생으로 참여시킨 거죠. 소위. 저도 학생이 됐습니다. 이 이부 선생님도 오고 네. 당시에 일본에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2012년부터 뿌리를 내렸으니까 네. 그분들도 이제 조교식으로 왔습니다. 어. 와서 처음 2019년에 네. 교육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때 처음 시작이 됐고 2019년 당시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전 과정을 찍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센세이션이 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야 이런 수요도 많구나. 저희도 네. 좀 느꼈고 그쵸. 그때 이후로 이 너무 좀 인기가 있어서 더 후속작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 담당 PD께서 프랑스를 가시겠대요. 직접 이 본산지에 가서 제가 한번 가서 그 뿌리를 나레이션을 한번 해보려는 네. 거예요. 여기 가서 와, 이제 네. 저는 프랑스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네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2020년에 코로나. 네. 그리고 당시에 프랑스가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네네.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까지 맞아요. 이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이제 네네. 끊겨버렸죠. 그러다가 2022년에 작년에 이제 조금 완화가 되면서 이제 2차로 네.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다시 또 역시 인천입니다. 인천과 연관을 짓고 있고요. 프랑스 그 연구소와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휴머니티드 인스트럭터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 제가 말씀 이것입니다. 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그쵸. 서로 저희 병원 오시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널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보다 더 널리 적용되려면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노력을 해가야 할지 네. 우리 원장님께서 조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뭐 마지막 시간에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도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누군가 그걸 실행할 사람이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보통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한 병의 간병사가 여러 분을 맞아요. 케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5명, 6명을 하면서 그 와중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네.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있다고 맞아요. 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실상을 보면 그렇진 않은데 네. 어느 정도 수가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 간병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이 공식적으로 간병인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쵸. 하지만 실제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이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 제도가 먼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장에서의 하나의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4가지 기술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4가지 기술을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이거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네. 그냥 아까 한 사례처럼 본인이 자신 있는 거, 난 말하기부터 해보겠다, 보기부터 해보겠다, 네. 뭐 서서 걷는 것부터 난 노력해보겠다 한다면 한두 분의 환자분을 선정을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더 적용 방법을 넓히는 그런 요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에 보면 그 또 인상적인 사례가 하나 소개 한번 시켜드릴까 해요. 네네. 있어서 이것도 휴머니티드를 하다 보면 내가 공부를 합니다. 휴머니티드라는 개념을 갖고. 그런데 과연 이것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까 해요. 어떤 80세 일본 남성이었습니다. 집에 계시다가 이제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부인도 돌아가시고 도움도 좀 필요하고 일본에 또 이제 개호보험이라고 해서 그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그런 개호 서비스를 좀 받겠다 싶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가 갈 만한 그 요양시설을. 네. 걷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신축 일본 그 노인 요양원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건물 내에 쫙 인사물이 써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든 자택에서 지내던 것과 변함없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설에서는 잃을 것은 전혀 없고 자율과 박애를 존중합니다. 마치 그 휴머니티드에 나온 그와 같은 문구가 완전, 네.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80세 그 일본 남성은 그래 여기다. 이대로만 하면 난 좋지. 그쵸. 자택에서 있는 것처럼 맞아요. 똑같이 생활하면서 하면 좋겠지. 자 입소를 했습니다. 하룻밤 하고 나서 다음 날 오랫동안 집에서 키우던 개를 갖고 왔어요. 개를 갖고 왔더니 거기서 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네. 여기 노인을 위한 시설이지 개를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어르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아니 집처럼 지낼 수 있다며. 네. 그리고 집에서 있는데 어떤 간호사가 들어오는데
노크도 없이 들어와요. 어. 깜짝 놀랐죠. 아니 여기 사람 있는데 노크도 없이 그냥 불쑥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네. 근데 그 간호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일이라서 네. 이렇게 어른 혈압도 재야 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은 화가 났습니다. 네. 다음부터 제대로 노크하고 허락 받은 다음에 들어오세요. 오. 내가 있는 공간이니까. 그쵸. 쫓아냈습니다. 네. 직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할아버지 별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기록을 것 합니다. 공격적인 측면이죠. 아, 공격적인? 아, 나를 정말요? 협박하려고 하고 아. 정신과 의사 진료가 필요하고 어. 이분은 케어에 대한 저항 일단 빨간 줄 하나 긋는 거죠. 아. 이렇게 경고가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보호자한테 연락도 할 수 있겠죠. 이 어르신 모시기 힘들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날 어르신은 이제 습관이 있는데 식사하기 전에 식전 주를 한 잔씩 마십니다. 우와. 그래서 마시려고 했더니 또 달려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의사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네. 최소한 여기 센터장님 허락이 있어야 이걸 허용할 수 있으면 큰일 네. 납니다. 여기서 네. 어떻게 지금 술 담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어느 날은 목요일 3시였어요. 어떤 앞치마를 두는 직원이 옵니다. 자, 어르신 목욕할 시간입니다. 나 목욕하기 싫어. 나 목욕하기 싫은데 네. 목욕하라는 거예요. 여긴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3시에는 목욕을 해야 돼요. 여기는 목욕 못할 자유도 없냐. 점점 이분은 돌봄에 대한 저항이 심한 노인으로 적혀가는 방법이고. 아니, 근데 애초에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자유와 그러니까요. 자율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결정타는 이거였습니다. 사회자분은 보통 취침 시간이 몇 시쯤 돼요? 저는 한 새벽 1시 정도. 새벽 1시. 네. 저랑 비슷해요. 저는 요즘에 조금 나이가 드니까 좀 일찍 자서 12시 반. 뭐 TV 11시부터 재밌는 것도 많이 그쵸, 하고.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때부터 뭐 네. 드라마도 하고.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10시부터 TV 보다가 12시 잤어. 그랬더니 밤 9시에 불을 꺼. 불을 끄고 TV 다 꺼요. 뭐라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이렇게. 이거 수면 장애 환자로 됩니다. 많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요양원에서도 밤 10시에 수면 장애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안 주무신다고. 그분들한테는 수면제라든가 경고라든가 퇴소라든가 이런 조치가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이 책에는 또 프랑스잖아. 서양 분들이잖아요. 네. 이 성적인 것, 자유를 아주 추구해요. 부부는 한 침대에서 자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완전 센세이션. 네. 왜 센세이션이에요? 아니. 저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는 이미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센세이션 하는 근데 거는 이제 저희가 그쵸.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요양병원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은 워낙에 그러니까 익숙해 있지 않으니까. 네, 다 따로 베드를 쓰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쵸. 여긴 뭔데? 다 네. 부부면 같이 자야지. 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혼자 되신 어르신들은 네. 이런 성적인 욕구라든가 네. 이런 해결할 방법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정말 프랑스 국기가 떠오를 겁니다. 맞아, 평등, 자유, 박애. 그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휴머니티드 혁명이 말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인간인데 뭘 혁명해요? 그쵸. 인간인데. 인간은 맞아요. 인간대로 살아야 되는데 네. 듣다 보면 이건 혁명인 거예요. 인간 좀 살려고 하니까 혁명이 되는 거죠.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데 지금 들으니까 진짜 혁명이라는 단어랑 딱 맞는. 혁명이라고 치매 아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맞아요. 그렇죠. 치매인 분들은 네. 너무 자연스러운 걸 원하는 거죠. 그게 이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글로 읽을 때는 조금 어려웠는데 이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주시니까 굉장히 쉽게 읽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엊그제 읽고 나니까 좀 머리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원장님과 함께 우리 휴머니튜드 혁명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만나봤는데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책들이 2가지나 더 있잖아요. 네, 본격적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네. 2번째 시간은 가족을 위한 휴머니튜드라는 책을 통해서 네. 하나의 기술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즐겁게 책 같이 읽어보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이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